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모드 스타트 코딩 어, 강의를 맡는 송용준 교수입니다. 원래는 건국대학교의 이제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하면서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 만들었고 중간에 이제 좀 제가 이제 텀이 있었고 다른 교수님이 잠깐 맡았고 그다음에 이번 학기부터 다시 한양대 이제 겸임 교수로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고 다음 뭐 교수 프로필 잠깐 이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여러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뭐 공기업도 있었고 벤처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지원 기관 보통 이제 창업 지원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스타트업 지원 기관도 있었고 그러면서 2018년도에 이제 건국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 관련한 교과목 만들고 비교과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캠퍼스 내 스타트업 문화로 확산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년도 여름에 이런 이제 교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촬영을 했고 19년도 2학기부터 이 교과목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 8월 달에 이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제 센터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수님이 맡아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이 교과목이 개설이 안 됐었어요. 담당 교수님이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이게 없어졌다가 이번 학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여기 한양대학교 이제 겸임 교수로 이 교과목을 맡고 있고 네, 인벅스라고 이제 어, 부산, 울산, 경남 그 이제 벅스라고 이렇게 뭐 이름 붙이는데 경남권이라고 그러죠. 부산, 울산, 경남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스타트업 지원 활동 이런 걸 하는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벅스라고 하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라고 하는 VC 벤처 캐피탈이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그 자금을 투자하는 이런 벤처 캐피탈 여기서 동남권 센터를 맡아가지고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잠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어떤 데냐면 어, 자, 아기상어 알죠? 아기상어. 그러니까 핑크퐁. 뭐 어린 친구들은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 아기상어랑 이제 핑크퐁을 만든 회사가 스마트 스터디예요. 지금 이름이 더 핑크퐁 컴퍼니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름이 스마트 스터디. 스마트 스터디에서 만든 그 VC 우리 이제 자회사로 그런 자회사죠. 자회사로 만든 벤처 캐피탈 CVC라고 그러거든요. CVC가 이제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고 여기에 동남권 센터를 맡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명함은 오른쪽에 있는 이 아기상어랑 같이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북이라고 부산의 캐릭터의 북이. 자, 아기상어의 이제 고향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 게 결정된 게 어, 재작년 뭐 8월, 7월인가 8월 그때 이제 결정됐어요. 아기상어 고향 부산. 이러면서 이제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가 부산에서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 그거를 제가 작년 12월부터 경남권 센터로 확장해가지고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이 잘 되게 도와주면서 이제 보육시키고 성장시키는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커리어, 여러분들의 커리어 경력 관리를 성장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뭐 좀 자격이 떤 자격이 있냐라고 했을 때 뭐 고용노동부의 직업 상담사 이런 자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학사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 뭐 우리 개강을 했죠. 그다음에 수강 정정 신청이 이제 끝났어요. 그 3월 7일 날. 그래서 제가 그 최종적으로 이번 교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들 수를 쭉 봤더니 120명이 넘더라고요. 세계 대학교에 120명이 넘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듣고 있고 학생들 이제 세계 대학교 각각이 따로따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나중에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상대 평가가 있고 어떤 데는 절대 평가가 있고 여러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체 비교가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과 이제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중간 시험을 하는데 중간 시험은 이 교과목은 중간 시험이 없고 대신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가 나갑니다. 근데 이게 기말까지 과제를 결과를 내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듣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말 과제를 잘 만들면 뭐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말 시험은 이제 6월 9일, 뭐 8일 또는 6월 9일, 6월 8일 또는 6월 9일 날 이제 기말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시험 일정은 추후에 공지가 될 거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제를 언제까지 제출을 하느냐. 기말 과제 출제하는 거는 이제 중간 시험 이 기간 때 출제를 할 거고 과제 결과 제출은 이제 6월 7일까지 그러니까 시험 기간 바로 전까지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떤 경우 보면 학생들이 제출을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 거를 한 번은 이제 기회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기회를 줄 텐데 대신 거기 따라 가지고 감점이 이제 돼요. 기말 과제가 50점인데 여기서 10점 감점을 하고 6월 9일까지 늦어도 6월 9일까지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제출하면 10점 감점이 된다. 어, 그러니까 6월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가지고 이제 스타트 코딩 내용이야 이제 그 여러분들의 교과목 그 강의를 보면 뭐 그 교과 강의는 계속 쭉 나오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뭐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목이 과연 왜 이제 필요한가? 그 스타트 코딩이 뭔지는 이제 그 온라인 강의를 보면 알 거고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음, 잠깐만요. 여기 채팅은 여기 안 나오는데 혹시 이제 채팅 쪽에 채팅 뭐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고 그 김소희 조교는 나한테 카톡으로 좀 알려주세요. 혹시 뭔가 이제 뭐 문의사항이 오고 뭐 질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에 나한테 좀 알려주도록 하고요. 자, 요거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물고기를 뭐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한테 뭐 맛있는 물고기를 주기 위해서 음식을 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음식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뭐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거 가지고는 되게 부족해요. 이거로는 부족하고 물고기를 잡는 도구도 같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계속 이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도 알려줘야 되고 도구를 사용하는 법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이제 멘토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할아버지는 우리 이제 혼자랑 같이 물고기를 잡는 낚싯대도 주고 낚시를 하는 법도 같이 알려주면서 같이 물고기를 잡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 코딩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 도구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 가지고 실제 그걸 만들어 봐야죠.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는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게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김소희 조교가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타트 코딩을 통해 가지고 뭐 간단하게 뭐 코딩 조금 하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라고 그러는 거는 문해력이라고 그러는데 읽고 쓰는 방법. 자, 그럼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는 뭐냐?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는 잘 이제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앱 다 쓰잖아요. 앱 깔아가지고 쓰고 그다음 게임도 하고 웹 브라우징도 하고 쓰는 건 잘하는 거죠. 읽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 쓴다라고 그런 게 유즈고 그러니까 read, write로 볼 때 이제 읽는 게 read인데 이게 use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write 하는 거,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여기 컴수공학부 뭐 이런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좀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근데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는 거. 근데 여기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는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근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모든 소프트웨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쭉쭉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그다음 간단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실제 조금 돌아가는 거 만들고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정말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완성도가 높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각각의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소프트웨어 리터러시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쓰는 라이트 하는 거는 간단한 단계는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다. 요걸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을 시키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정말 역량 있는 전문가가 이걸 만들면 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냐, 뭐 이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주도적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첫 출발?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유용한 도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우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이때 뭐 이걸 어떻게 뭐 이 뭐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찾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한 번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교과목이 바로 이 교과목인데 여러분들 그 첫 출발이 여러 가지 스타트업 활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업 활동 그러면 아마 이제 처음에 강의를 좀 미리 들었던 친구는 좀 알 수 있을 텐데 스타트업은 우리가 창업을 하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과 창업은 분명히 달라요. 스타트업과 창업이 같다. 이건 X, 스타트업과 창업은 다르다. 이게 이제 O.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도 나온 건데 스타트업과 창업은 분명히 다르고 스타트업은 어떤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게 스타트업 활동입니다. 그런 팀이 스타트업이고 저거 이제 창업이랑 좀 다른 거예요. 창업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스타트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의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걸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이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하고 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고객도 만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만나고 관련된 기관도 만나고 이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스타트업 활동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어딘지 내가 앞으로 잘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이제 스타트업 활동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두의 스타트업 코딩 이게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제 온라인으로 표현을 하고 얘를 가지고 실제 고객 대상으로 검증을 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뭔가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린 스타트 활동 자, 모두의 스타트 코딩은 어떤 도구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측면에서 도구를 배우고 도구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실제 이제 스타트 활동을 하는 어떤 방법론 쪽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린 스타트 활동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같이 이걸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스타트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목 1 모두 스타트 코딩은 매 학기 1학기 때 진행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과 린 스타트 활동은 2학기 때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학기에 이제 하나씩 개설되는데
두 개를 뭐 앞뒤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 두 개를 같이 들으면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제가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나의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나의 일을 찾을 것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어떻게 찾아갈지 이게 정말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마구치 시오라고 하는 분이 적은 책인데 상당히 좀 쉬워요. 쉽기 때문에 어디 이제 뭐 책방 가가지고 한 번씩 가봐도 괜찮습니다. 이거 좀 짧기 때문에 이거 뭐 되게 쉬운 책이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뭐 사가지고 봐도 좋고 간단하게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으니까 요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존 크럼벌츠 교수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커리어 형성의 80%가 우연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커리어가 우발적으로 생기는 만큼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우연을 불러오기 위한 습관과 태도를 익히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어떤 습관과 태도가 과연 좋은 우연을 불러올까요? 오늘은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지혜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여기 센터에 이제 내려왔고요. 그 전에 3년 반 정도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 전공도 가르치면서 그다음에 스타트업 관련한 교과목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400명 이상의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상담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계속 뭐 이야기했던 게 스타트업 활동이 필요하다. 이제 스타트업 활동이 왜 필요하냐면 스타트업 활동이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찾아가는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인턴도 가고 나중에 그런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경험 기반으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 나를 찾고 그다음에 자기의 진로 목적과 목표를 이제 찾아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제 어떻게 나의 일을 찾을 것인가 이 책을 보고 제가 놀랬던 게 너무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많았고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스타트업 활동을 기반으로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이게 이분이 말씀하신 이제 포캐스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걸 기반으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건데요. 예전 같은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는 사회와 산업이 안정화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공 공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고, 그다음에 정년을 다니고, 이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노후가 보장되는 이런 성공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이런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고 자기만의 성공적인 커리어 플랜을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 이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역순으로 내가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이제 해야 돼 내려오는 이런 게 이제 백캐스팅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은 자기의 이제 활동 기반으로 이제 포캐스팅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좀 하고 계신 말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경험,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안 맞으면 이제 이직도 당연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는 다녀라라고 이런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야마구치 슈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천직을 찾는 이들에게 이직하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직업 선택 시 고려할 점, 좋은 이직을 위한 습관, 또 이직 후에 충격에 대처하는 팁까지 상세히 전합니다. 좋은 우연을 만드는 법이 무엇인가 이분들이 이제 쭉 그러니까 조사한 게 있는데요.
먼저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이제 도전하는 끈기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하게 이제 하는 유연성. 그러니까 뭐 사고가 유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위험도 많은데 이런 위험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위험 감수 이런 이제 5가지 요건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스타트업 마인드셋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스타트업 마인드셋이 이제 뭐냐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이제 마인드셋인데,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7개 C 영어 이제 단어 앞에 이제 C로 시작되는 단어 7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전해라, 이제 챌린지해라.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도전해라. 무엇을 도전하느냐? 우리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 챌린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람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이거는 그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게 해야 된다. 창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해라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걸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스타트업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게 혼자 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트 해라.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고객에 대한 어떤 배려, 이게 이제 컨시더레이트라고 이제 합니다. 5개 C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셋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면 스타트업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이런 그 마인드셋을 좀 기를 수 있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면 계속 도전하다 보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찬스를 갖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개 C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하라지만 그 판단은 어렵다며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동경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다르다며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삶의 목표는 그런 가치를 내가 정말 생각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서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관련된 스타트업에 가가지고 정말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좀 시간을 좀 더 들여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그런 전문가로 훨씬 더 빨리 이제 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1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만 시간 동안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이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 좋아하는 분야의 스타트업 가가지고 그런 가치를 만든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목표로 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모님들을 좀 바뀌어야 되고 교수님들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스타트업에 가는 거 정말 이제 추천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 분야에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 취업을 정말 추천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스타트업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스타트업의 뭐 많은 부분은 이제 망하거든요. 많은 부분은 망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은 점점 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요. 근데 스타트업의 실패랑 구성원의 실패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라고 다들 아실 텐데요.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 이제 장병규 의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신 그 강연이 있는데 실패를 성장과 성공으로 만드는 법 이런 이제 강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스타트업의 실패가 구성원의 실패가 아니다. 똑같이 이제 보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실패를 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그 분야의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스타트업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설령 스타트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고 좋아하는 가치를 만들었고요. 일단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서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 구성원들은 절대 실패한 게 아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성공의 가능성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저희 교과목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그 추천사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9년도에 이제 교과목 수강생인데 그 강의평을 나중에 이제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이 교과목에 이제 이 교과목을 통해서 뭘 배우면 좋을지 이런 걸 이제 생각한 거를 이 친구가 그대로 자기가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이라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 뭐 자기가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면서 뭐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하잖아요. 문제를 발견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이걸 어떻게 뭐 만들지 이제 몰라가지고 이걸 하려면 상당히 뭐 어려운 기술이 좀 필요할 거고 이제 해가지고 좀 생각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를 실체화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고급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이디어로 끝난 거죠. 이 교과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교과목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런 거를 그 소프트웨어로 실체화할 수 있는 걸 이제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든 내가 직접 프로토타입을 할 수가 있다.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거의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로는 그 카카오의 오븐이라고 프로토타이핑 툴을 배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크래치 간단한 코딩. 세 번째로는 이제 웹 빌더라고 그러는데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마우스 클릭으로 파워포인트 방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웹 빌더 홈페이지 만드는 웹 빌더를 배우는데 카카오 오븐이랑 이제 크리에이트 링크 웹 빌더는 되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크래치를 통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래치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작동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지만 얘가 이제 사용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데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니메이션, 자기의 이야기, 그다음에 내가 한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까지 가면 좋은데 스크래치가 아니라도 우리 카카오 오븐이랑 그 크리에이트 링크만 써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스크래치를 이제 써서 자기의 이제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는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앞에 이제 앞 뒤에 두 개, 그 카카오 오븐이랑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링크의 웹빌더 이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재가 2021년도 5월달에 나온 교재입니다. 스타트 모드 스타트 코딩이라고 이 교재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설명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코딩하는 이제 예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교과목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게 이제 이 책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스타트 모드 스타트 코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드 스타트 코딩이 있고 누구나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고 누구나 쉽게 스타트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이거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드 스타트 코딩이고 처음에 스타트라고 이제 붙인 거는 정말 이제 첫 출발이고 이제 뒤집어서 이제 보면 자 스타트 모드 스타트 코딩 밑에서 이제 첫 번째 걸 읽어보면 코스모스죠.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리가 이제 우주,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꿈을 크게 이제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우주로 그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교과목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계획서를 이제 내고 했죠. 강의 계획서 아마 다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의 계획서를 안 보고 신청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좀 아쉬운데 이게 어떤 교과목인지 알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실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처음에 수강 전에 이 강의 계획서를 잘 안 보고 이해를 안 하고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수강 전에 이제 강의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온 친구들을 보니까 19년도 2학기에는 뭐 21% 수준, 20년도에는 뭐 26%, 27% 수준이죠. 근데 이제 수강이 끝난 다음에 만족도 뭐 48%가 이제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 61% 정도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은 만족도가 훨씬 더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양쪽으로 올리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각 학기가 지나면서 이런 그 이해도나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증가율. 자, 이런 식으로 19년도는 이렇게 끝난 다음에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고 그다음에 20년도 1학기에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학기별로 보면 이해도나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뭐 나중에 이제 또 조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작을 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도 상당히 올라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35% 정도가 좀 알고 신청한 친구들, 그다음에 70% 이상이 만족하는 이런 교과목이 되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성적 평가 기준입니다. 이거 다 이제 나온 내용인데 출석이 20%예요. 출석이 20%.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출석 20점. 꾸준히 잘 들으면 20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결석이 4번 이상이 되면 이거는 이제 학점이 안 나와요. 이건 어떻게 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석을 절대로 하면 이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석을 하더라도 결석하면 나중에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 과제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석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결석을 하더라도 4번 이상을 하면 안 된다. 4번 이상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점수가 안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결석이 아니라 좀 늦게라도 지각으로라도 이거를 수강을 하세요. 결석이 아니고 지각이면 그래도 감점 좀 해가지고 감점 조금 되는 정도지 결석 처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 이제 늦게라도 조금 이제 늦게라도 수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자, 기말고사가 이제 3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30%. 자, 이게 그 6월 8일이나 이제 9일 날, 이 중에 한 30분 정도, 30분을 이제 30분 시간이 배정이 되고,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딱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25분. 그러니까 그 이제 30분 내에 25분이 되는 거죠. 추후 확정 공시 예정이고요. 자, 이거 할 때 미리 이제 뭐 사전 테스트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줍니다. 꼭 테스트를 하고 그 환경에서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 시간 한 번에 한해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재시험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봐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랑 인터넷 환경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50점짜리예요. 50점짜리가 이제 기말 과제 50점입니다. 자, 그래서 6월 7일까지 과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좀 뭐 부득이한 경우는 10점 감점을 감수하면서 6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 한 번에 이제 지각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출석 20%입니다. 20점이고 요거 4번 이상 결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에도 뭐 결석을 하더라도 나중에 지각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텐데 OX 퀴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기말과제 50점, 50%입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기말 과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대충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나의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초기 화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기 소개하는 화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떤 스토리 하나를 정해가지고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 겁니다. 내가 이 교과목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추가하는 게 있고, 그럼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카오븐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크래치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다 활용되는 거죠. 카카오븐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 스크래치 가지고 애니메이션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크레이트 링크 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거, 이걸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이 이번 교과목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꼭 한번 뭐 소개하고 싶다. 이런 이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교과목이든 아니면 비교과든 아니면 그게 아니고 밖에서 따로 어떤 활동을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두 번째 포트폴리오로 요 홈페이지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비디오. 자기도 이제 자기를 많이 알려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데 뭐 스크래치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도 만들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나의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거,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 이거를 소개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각각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리고, 이거를 유튜브 영상을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 추가하는 이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조금만 하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스타트 활동이거나 아니면 다른 뭐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할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툴들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잘 하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제는 과제에 대한 이제 참고 자료 우리 startcoding.kr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인벅스라고 뭐 로고가 좀 바뀌었는데 스타트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startcoding.kr 치고 들어가면 되고, 기존에 이제 제출 과제 결과물을 한번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코딩에 보면 쉐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뭐 2019년도 2학기에 이제 있는 것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그다음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는 뭐 요즘에 잘 뭐 이렇게 업데이트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고, 유튜브 채널에 보면 예전에 이제 뭐 과제 가이드 설명의 영상도 있고 하니까 유튜브 가가지고 제가 요 교과목 관련된 영상도 있고 아니면 스타트 활동 관련한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OX 문제 30문제, 각 1점씩 해가지고 30점. 우리 30%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점. OX 문제 이제 30문제고 30점. 채점 되게 간단하겠죠. OX니까 이제 정답이 있고, 한번 딱 여러분들 뭐 제출하고 나면 바로 이제 채점이 착 돼버려요. 그래서 점수가 몇 점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이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딱 한 번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재시험이 없다. 그래서 25분 내에 제출해야 된다. 일단 사전 모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출제 의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 전체 주차에 걸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퀴즈나 핵심 정리 내용은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고, 스크래치 블록 실행 결과 문제도 일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스크래치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걸 좀 아는 것도 필요하죠. 약간 좀 헷갈리는 문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러는데 OX인데 뭐 기대보다는 좀 낮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이게 쉽진 않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뭐 다 맞을 거고, 그러니까 뭐 외우는 것보다 이해입니다. 이해하는 거. 이해를 묻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에 고생 많았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네.